그래서 이제 천조씩 하면 그렇게 하고 그저 이 부도지가 아주 좋더라고요. 이 부도지에 책을 그거 선생님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근데 하나밖에 안 줬거든요. 선생님한테 드린다고 그래가지고 부도지에 보니까 한 권 더 있더라. 한 권 역사 갖다 드리겠다. 어제부터 신라 네. 백제 고구려가 설하는 책까지 쫙 나와 있어. 이게 아주 좋아요. 그리고 이번에 또 하나 내가 그거 찾아보다가 책을 보니까 한국 고대사 인문이라는 책이 이병도 씨하고 친구가 썼는데 그 친구가 권유해서 이제는 누가 반성해야 되지 않느냐 회개하고 반성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3년 동안 살펴를 해서 이병도 씨하고 그 선생님이 왔었어. 근데 이병도 씨가 조선일보에다가 고백하는 보냈더라고요. 1987년에 운했어요. 네. 들어가시죠. 신문도 그것도 나오는. 그래가지고 죽기 전에 3년 전에 얘가 고백을 하고 그 책을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책 찾아보느라고 찾아봤는데 좀 드물다고는 아직 구약이나 한다고 했더라고. 그런데 좀 질문을 해야 되겠어요. 그 책이나 이제 나 다음에 이것 좀 하고 부도지나 가지고 이병도 씨나 그래도 이병도 씨가 양심있는 사람이라면 자기 일기에다가라도 사실을 썼거든 아니냐. 그런 걸 남겼어야 되지. 그런 것도 안 남기고 죽으면 이건 아니다. 그랬는데 그 다행이네. 그래가지고 당군조선은 하고 아니고 실제로 있는 인물이었다. 실제라. 그리고 아주 조선일보가 그랬더라고요. 그 신석호라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훨씬 더 길게 이렇게 왜곡했대요. 그러니까 신석하고 이동하고 다 했는데 신석은 반성을 했잖아요. 신석은 죽었나요? 죽었겠죠. 같은 시대 사람이 이병도 씨가 같은 시대니까 죽었죠. 그 아들인가 손자가 지금 활동하고 있어요. 저 중도를 없앤 게 그 사람 그 사람 저걸 아니까 막 그런 생각을 한다니까. 신실해 신실. 한강에 죽어있거든요. 기대주의를 보면서 이번에 몇 가지를 생각했는데 거기서 장항일 선생님 그 마구를 크게 칭찬해서 연구하고 한 거 크게 칭찬해줬고 누가요? 장항일 씨 네네. 선생님이라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중국에서 못 쓰게 하잖아. 도도지가 역사가 사실이라는 게 뭐냐면 그 고대사에 유호씨라는 사람이 연임금 찾아가고 여순을 찾아가면서 잘못을 지적을 하고 고치라고 했던 일이거든요. 근데 그 유호씨가 연임금하고 싸워서 연임금이 죽었어요 전장에서. 그러니까 그 아들이 복수한다고 또 왔는데 역시 졌는데 그 아들이 이름이 개인데 개라는 이름이 사기에도 운임금 아들이 개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부도지가 잘못된 게 아니야. 잘못된 의도가 아니라 나는 요임금에 대해서 그렇게 알고 있는 책을 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네. 누구 아들이고 어디서 공부했고 걔는 어떻고 뭐 이런 거 다 나오잖아. 그러고도 요새 지금 내가 건드리는 신라 건국을 쓰는데 신라 건국이 고조선 멸망 조선 그 마지막 임금이 문을 닫고 갔잖아요. 그때 이제 기자조선 시대라고 이제 나오니까 남쪽을 피해가지고 나와서 신라 백제 이제 세우고 그러다 보는데 신라도 그 건국을 꾸준히 나오더라고. 물론 이제 아리사 나왔다 그러는데 뭐 거기서 그렇게 나왔었다마는 옛날에는 다 그런 날로 꾸몄을 때문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쨌거나 지난번 먹은 이게 아닌데 이게 벌써 이유가 선생님 그 여자분을 추정해서 가시고 그런데 그분이 그 라인 댄스 가르쳐 준다니까. 그 멋지다. 우리가 선생님하고 뭐 거의 미녀와 야수 같겠네. 네, 옆에 있으면 그렇죠. 근데 그 보니까 추종하는 분들이 꽤 많아. 우리가 선생님 우리가 말씀하셔야죠. 우리가 왜 덜 먹어야 되느냐? 덜 먹어야 내 건강이 좋고 우리 후손들에게 것을 덜 먹고 생태계를 살려. 그러니까 덜 먹어야 돼. 이제 선생님 말씀에 제가 전적으로 동감하는 게 나는 산을 매일 다니거든요. 매일 다니는데 거기 보면 야생 동물은 살찐 게 없어요. 병 없어요. 정력 딸리든 걔네들은 손만 잡아도 애가 생겨. 야생 짐승. 근데 인간만 정자수가 모자르고 애가 안 생기고 그래서 선생님 책. 네, 잃어버린 역사를 찾아서 네네네네.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네네 여기서부터 지난번에. 이렇게 한 달씩 읽으면 네, 한 달락씩. 네. 네네네. 역사 왜곡 편찬 진용 확대 개편 새롭게 정비된 조선사 편수에는 수장가들이 사료를 내놓지 않죠. 편찬 채방이라는 이명으로 수집안이 배열하고 보고 위장된 수탈 방법을 특이해준다. 편수회를 총독 직할로 조선인 학자들의 의견으로 조선사 편찬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자 조선 총독부 재등실은 조선사 편찬위원회를 확대 개편했다. 재등실 총독은 편찬위원회의 조직 근거 법령이 조선 총독부의 훈령으로 되어 있어 유능한 조선인 사학자들이 모이지 않는다고 지적. 명칭을 조선 사편수회로 바꾸고 일왕의 칙령으로 설치 근거에 격을 높였다. 일제는 1925년 6월 일왕 칙령 제218호로 조선사 편수회 관제를 재정 공포하고 조선 총독이 칙하라는 독립 관통어로 승격시켰다. 관제를 새로 제정한 다음 달 1925년 7월 개편한 조선사 편수회의 참여 인물들을 보면 일제가 얼마나 조선사 왜곡 편찬에 심혈을 기울였는가를 알 수 있다. 이어서 계속 읽어요. 네. 고문의 이완용 후작 권중현 자작을 다시 안 치고 뭐야 이게 박영효. 박영호 후작 이완용 남자 이완용이 이용량. 이윤용 남자 그다음에 이거 한문을 잘 모르니까 이거. 그러니까요. 복 선생님 좀 자직일 우치기. 우직일 흑팡승미 내 호처럼 호처럼 내원호처량 내등호처럼 산전삼양 원수 황윤용 원수황 안에 영적 전자 원수량 이거 황자가예요. 황 원수황 빛날 한자가 윤용 등 일본인 거물들과 학자들을 위촉했다. 이 편수회의 위원장급 회장들로는 현직 정무총감들이 맡아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일본인들을 참여시켰다. 6일 충일 하강 충치 탕천 창평 지상사량 아옥 수난 금정전 청덕 영인가 금이죠. 대야록 일량 다 일본 이름인 거야 이거. 네네네네. 등이 바로 실무에 총지휘한 이들이다. 권력자들의 관직을 높여 상당한
대우를 함으로써 실력 있는 학자들을 유혹했다. 3명을 두기로 한 수사관을 고등관으로 하고 수사보도 판인관으로 높여 4명을 쓸 수 있게 한 것이다. 조선사 왜곡 편찬 진용을 재정비 강화한 일제는 조선인 사학자들을 끌어들이려 가든 방법을 다 동원했다. 총독 제등실 등은 경무국을 동원하여 조선인 사학자 포섭 공작을 전개, 위협, 공갈, 매수 등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이 같은 방법으로 확대 개편한 조선사 편추회의 첫 진영은 다음과 같다. 선생님이 읽으셔 이제. 한문이 많이 나오니까 한문이 얼른 많이 저쪽으로. 나 이거 무식하게 아직 뽑아놨어 이거. 아니에요. 무식하게 얘가 너무 오래된 책이야. 왜 요즘은 한문을 쓰는 데가 없어. 그럼 죄송합니다 이게. 무슨 거 오락 무식. 전혀. 선생님 제가 있어요. 걱정하세요. 회장 정무총감 하강 충치 고문 중추원 부의장 후작 이완용 고문 중추원 고문 후작 박영효 고문 종사위훈 1등 자작 권중현 위원 중추원 서기관장 생전청 삼랑 위원 이옥지 차관 조전 치책 조선 치책 항무국장 이진호 총독부 사무관 서전 성오 중추원 참의 유맹 중추원 참의 어윤적 경도 제국대 조교수 금서룡 중추원 서기관 산기진웅 총독부 편수관 이능화 총독부 편수관 이병 소라고 읽어야 되나? 운일까? 운? 소 아닐까? 소 같은. 그냥 놔둡시다. 두 사람이야. 윤헌 그것도 모르겠다. 강원대자 이거 아무도 모를 거예요. 그래. 간사 중치원 내가 서기관 만들었을 거야. 산기진웅 김동준 간사 총독부 수사관 도엽 암길 수사관 훈육 등 도기 암길 수사관 총독부 편수관 등전양 책홍희 수사관보 고교 모르겠고 무게. 서기현양섭 지도감독 고문 동경제대 교수 흑판승미 지도감독 고문 동경제대 교수 복부 우지길 지도감독 고문 경도제대 교수 내등 포차랑 대정 14년 1925년 9월 22일 사료 수탈 세 방법 구세 새롭게 정비된 조선사 편수에는 사무소를 총독부 중추원에 두고 1925년 10월 8일 제1회 위원회를 개최했다. 이 회의에서 총독 제등실은 조선사 편찬 사업의 중대성을 강조했다. 이 회의에서 결정한 주요 사항은 관계 자료의 수집 방안이었다. 강제수세 압수가 초기에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수장자들이 비장하는 바람에 수집이 어려워지자 일제는 대의원을 형식으로 그 방법을 완화했다. 총독 제등실은 관계자들에게 편찬사로 탐방이라는 이름으로 광범한 사료 수집을 독려하는 한편 전국의 도, 공, 경찰서 등 관청에 협력토록
강력히 지시했다. 관청의 적극적인 협조 지시는 서류 수집 방법의 위장을 폭로하는 것이다. 또한 서로 탐방이 이때부터 시작된 것도 아니다. 조선사 편수 사업 개헌은 대정 11년 1922년 즉 조선사 편수회가 확대 개편되기 이전부터 서류를 수집했음을 밝히고 있다. 동서 91도 1922년 8명의 관계자가 연 122일을 출정했으며 23년에는 17명이 연 204일, 24년에는 12명이 연 176일, 25년에는 15명이 연 200일 동안 전국을 누벼 조선사료를 찾아낸 것이다. 조선사 편수 회의 제1회 회의에서는 다시 조선사의 시대 구분을 재편, 조선 상고사를 말살하려는 저의를 보인다. 1923년 1월 8일 조선사 편찬회가 결의한 제1편 삼국 이전을 다시 끌어내려 신라 통일 이전으로 하고 제2편 신라 통일 시대, 제3편 고려 시대, 제4편 조선 시대 정기, 제5편 조선 시대 중기, 제6편 조선 시대 후기로 편수마저 7편에서 6편으로 1편을 줄였다. 당군 조성군 상고사를 집어넣기로 조선 반주사 편찬위원회 때 결의한 사항을 폐기, 내팽개치고 조선사 편찬위원회의 결의마저도 축소하여 조선사 편수에서는 6편으로 편수까지 줄인 것이다. 편수까지 줄인 것은 삼국 이전과 삼국 시대를 줄여 신라 통일 이전으로 통합했기 때문이다. 조선사의 시대 구분 문제는 조선사 편수회가 이같이 결정했다고는 하나 조선사가 완간될 때까지 조선 위원들에 의해 거론되고 끈질긴 공방전을 벌인다. 그러면 왜 일제는 조선사의 상고사 부분을 없애려고 광분하였으며 편찬 기고의 개편 때마다 역사를 자꾸 아래로만 끌어내렸을까? 1910년 8월 20일 정식으로 조선을 침탈한 일제는 그들이 일한 합병이라는 위장된 침략 용어를 썼듯이 이 나라를 영원히 탈취하려는 계략을 눈여겨보아야 그 이유를 명쾌히 찾아낼 수 있다. 여기까지 합시다. 예, 여기 일제가 우리나라 역사를 끌어내려 했잖아요. 네, 네. 그 원인이 부도지에 있더라고요. 부도지에. 도대체 어디? 그게 분명히 말씀은 없는데 부도지를 보면 그 고려 당군 임금 마지막 네네. 고열가 당군이든가 그분이 이제 네네. 묻고 다 나오잖아요. 네네. 내려올 때 그 북쪽 세력들이 미서 내려오니까 그 유민들이 우리 당군자 유민들이 양쪽으로 내려와서 네네. 진한 번한 마한 3만을 세우면서 그러고 나서 이제 신라도 세우고 이렇게 세웠잖아요. 그렇게 한데 그때 일본도 갔다는 거예요. 아, 그럴 수 있겠네. 그렇지. 예. 예. 그때 일본이 갔다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유민이. 일본은 그렇지, 그렇지. 그 전에 고세가 없단 말이에요. 맞아. 그러니 우리 것을 끌어내려서 저거들이 우리가 아니라는 생각하기 위해서 했다. 예, 그 생각이 들더라고. 오. 그래서 이게 한 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예. 따뜻하고 있어. 그 이해를 못해가지고 아니 왜냐면 그저 그것도 줘보세요. 아니 내가 보내서 내가 줄 것을 주고. 이게 가장 이게 가장 중요한 네네네네. 내용일 수 있어요. 오, 맞아요. 와, 선생님의 통찰력. 이걸 또 기량이 있으면 안 돼. 이런 건 적어야 돼, 진짜.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일 수 있어요. 네네네네. 앉아서 하시오, 앉아서. 노트만 갖고 왔네. 이게 가장 지금 역사를 배우는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일 수 있다니까. 맞아.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자세히 알기 위해서 맞습니다. 물어봅니다.
일본인가? 이건 선생님 저기 생각이신가요? 아니면은 장한결 여기가 장한결 일본까지도 씨? 일본까지도 사람이 그때 건너갔다고 그렇게 썼더라고. 근데 실제로 얘네는 삼국 얘네가 그래가지고 이 한당국에 열광한 이유가 있어요. 열광해갖고 한당국에 먼저 일본에서 먼저 나왔거든요. 네, 열광한 이유가 뭐였냐면 그 단군 세기 쪽에 그 단군들이 있잖아요. 네. 거기서 일본 애들을 징치하러 간 기록이 있어요. 일본 정벌하러 갔다고? 정벌은 아니고 이렇게 이렇게 얘들아 그러면 안 돼? 얘기해주러 간 기록이 있어. 그러니까 자기네가 와 우리가 그 전에도 있었구나 하고 완전히 그 한당국의 열풍이 그래서 부른 거예요. 일본에서 우리가 조선 쪽 단군의 고 조선에서도 우리가 있었다. 그것 때문에 열풍이 부른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실은 걔네 역사가 없는데 거기에 거꾸로 반증해주고 있잖아요. 우리가 사람이 살았고 그때 뭔가 가서 다스려야 될 만큼 인간이 있었다. 뭔가가 있었다. 그것 때문에. 이거 우리나라 역사 공부한다면 일본 역사도 공부해야 될 것 같아요. 일본에 걔네들이 다 우리 역사를 다 카피해서 다 이용하고 또 사실이 또 그렇고 우리나라 저 사람이 일본의 왕조에 있었고 막 그래. 우리 백제에서 많이 건너갔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백제에서는 이제 왕손이 넘어갔으니까 거기를 왕을 세운 거고 고구려 백제 신라가 다 가 있고 실제 유물도 지금도 있고. 그리고 그 백제하고 일본하고 동맹 관계였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백제 왕손이 갔으니까. 우리나라 문화 문물도 다 일본에서 그렇죠. 받아들였고. 일본은 사실은 뭐 일본이란 나라가 사실은 없었으니까 고구려 백제 신라 유민들이 다시 그 나라를 세우리라 그러고 간 거야. 단군의 조선. 공부를 하는데 일본하고 싸울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아니, 다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우리는 근데 그러면 안 되는 게 국가랑 민족이 좀 달라요. 걔네가 지금 우리를 먹겠다고. 그래서 공부는 해야 돼요. 이 218쪽 15쪽에 여기 보면 이렇게 유민들이 한반도와 멀리는 일본까지 이동하여 한반도에 사만이 형성됩니다. 이렇게 이 일본까지 이동했다는 얘기 나온다. 그러니까 이때 이전에는 일본차가 없으니까 우리나라 고대사를 끌어내려야 자기들 역사가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본이 길을 쓰고 우리나라 고대사를 없애려고 한 거다. 나는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중국도 그래. 중국도.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 여러 가지 유물이 좀 많이 나오는데 그 유물이 우리 고조선 시대에 했던 그 무슨 세 가지 인 있잖아요. 세 가지 인. 세 가지 보물. 천부삼인. 그게 뭐냐면 금, 청동금, 그다음에 청동 거울, 그다음에 방울 세 가지가 천부삼인이라고 해요. 그거 지금 전국에서 많이 나와요. 그가 우리 고조선 지역이거든. 근데 그 일본 왕실에서는 그것을 보물로 쓰는 왕실에 그 세 가지 보물로 가져가고 있다고요. 그리고 보면은 결국 그것도 우리 한반도에서 넘어간 것이 맞고 그렇게 한 건데 이게 우리가 그러니까 일본도 그래서 내가 중국이나 일본이나 참 속이 대단히 좁다는 그런 거예요. 좁은 게 아니라 걔네들은 정말 열받죠. 걔네 입장에서 보면 이런 거야. 내가 힘이 세. 제가 장손이야. 뭐 이런 거지. 장손이야. 그치만 내가 훨씬 부자야. 힘도 세고
군사도 많고 어쩌고 저쩌고. 근데 저게 맨날 장손이라고 지가 왕손이라고 하고 그거를 이게 뺏어갈 수가 없잖아요. 장손을 어떻게 뺏어가요? 그러니까 뺏어갈 수가 없으니까 걔네들 입장에서는 나야 하늘이 이쪽으로 왔어. 그거를 계속 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 내가 그렇게 한게 내가 그 말이 아니고 걔네 입장에서는 억울하죠 우리 때문에. 아니 중국이 중화라게 자기들 중심이라잖아요. 그랬으면 중심 아니 바다가 거의 한강만 들어가서 바다가 되나요? 많은 강들이 모여서 바다가 되잖아요. 중국도 많은 이민족이 만들고 많은 역사가 만들고 했으니까 이민족도 있을 수 있고 했으니 다른 역사는 다른 데서 인정해 줄 만한 거의 큰 사람이에요. 그런데 중화하면서 다른 민족들도 다 자기 걸로 만들려고 하니까 속이 좁다는 얘기고 일본도 자기들의 우리나라에서 문화가 같고 민족이 같더라도 자기 나라는 이미 힘이 있잖아. 우리 다르잖아요. 그랬으면 그래 너한테서 우리가 받았지만은 너는 지금 이 모양이고 우리는 이렇다 하고 인정해줄 만하잖아요. 그게 일제 시대지. 그것이 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나는 무엇을 감추려고만 하고 이렇게 하니까 역시 일본이나 중국이나 참 사람들이 작다 나는 그런 생각을 해봤었어요. 역사 왜곡은 사실은 영토 침탈의 전주곡이에요. 그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니냐 그것은 그럼 그런데 이유가 그 없이 역사 진짜 그렇게 하려 하니까 양쪽 가야 지방이 일본에 가야 임남부였다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그런 것은 이제 역사 침탈에 이제 되지만은 누구 역사를 우리가 받은 거 맞다 하고 인정하는 것쯤이야 그건 아니잖아요. 그냥 그렇게 해서 좀 마음을 크게 먹으면 좋은데 뭐든지 저것만 내세우려고 저것을 만들려고 하니까 내가 좁다는 얘기 한 것이고 한데 우리는 가진 게 많아서 여유로울 수 있어요. 뭐 쟤네 왜 저래 그냥 그런 거 많은데 걔네는 가진 게 없어요. 없으니까 결국은 하다 보면 다 우리 쪽에서 간 거야. 우리 쪽에서 갔으니까 사실은 우리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렇잖아. 그러니까 자기네가 먼저라고 이기고 거짓말 하는 거지. 그러니까 작지요. 사실 인정 안 하려니까 작은 거야. 사실 근데 문제는 제가 이제 일본에 갔거든요. 일본에 이렇게 퇴직하시고 일본 역사를 공부하겠다고 딱 하신 분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걔네들의 괴로움이 있어요. 일본 역사를 막 공부하다 보면 결국 단군으로 가. 그래서 일본 학자가 단군을 가르치고 있어요. 일본 학자가 청년 쪽은 단군을 안 가르쳐. 그러다 보니까 일본 학자가 단군을 가르치고 있어. 왜냐면 자기들을 알아. 가다 보면 실제로 공부를 하면 다 일로 가니까 돌아버리는 거지 뭐. 우리가 잘났어 해야 되는데 잘났어가 안 되니까 단군을 없애야 돼. 그 괴로움이 있어. 안타까워. 한 10년 전일까 15년 전일까 화랑색이라는 책이 나왔었어요. 네네. 황색이 그 화랑색이가 어디서 나왔냐 보니까 이 책에 있는데 일본 황실 도서관에서 이게 맞아요. 한국 사람이 있어요. 이런 그 사람이 보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일본 황실에는 우리 고대사가 많이 있다. 거기서 그 화랑세기를 보고 와가지고 여기서 쓴 거예요. 그래서 화랑세기가 나온 것인데 그래서 나오게 미시지 드라마.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그냥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일본이 우리 고대사를 참 불태웠다 했는데 나는 전부 불태운 게 아니다. 태울 것만 태우고 지금 뿌리면 가지고 왔다는 거야 내 생각에. 그 황실 창고에 가지고 와서 도서관에. 무엇인가 어떤 뭐가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일본 황실에는 있을 것이다 그래요. 우리 고대사가. 그러니까 그 화랑세기를 쓴 사람이 보고 왔죠. 많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 사람들이 없을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데 아니 어디가 진짜인지를 알아야 거기를 감추고 가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감추려고 하는 것이 참 작은 사람들이 하는데 오늘 글 한번 가면 읽어본 것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오늘 읽은 글을 어떤 생각을 하셨는가? 저는 오늘 읽으면서 어저께까지 지금도 좀 읽고 있는 책하고 조금 교차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일 사실 제가 이렇게 감자원 도서관에 사는 책 읽는 춘천에 발표를 하게 되는데 그 책을 쭉 읽었어요. 근데 그 책도 뭐냐면
제국주의자들이 침략하는 식민지 수탈하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예요. 예. 이야기인데 그 일본이란 그 제국주의가 우리 조선을 침략하면서 그런 같은 악행을 했던 거와 똑같이 거기도 마찬가지로 서구 열강들이 앞을 닫아서 그 인도라든가 그 주변 그 인도 차이나 지역 그 다음에 아프리카에서 오만 그 열강들이 네덜란드 그 영국 애들 뭐 해가지고 전 그 열강들이 그 앞다퉈서 이렇게 하는데 그 내용 어떤 섬 지역을 완전 인구를 완전 몰살을 시켜버려요. 아예 한 명도 안 남고 완전 몰살을 시킨 다음에 거기가 옛날 향신료가 있었대요. 육두고라는 향신료가 있는데 그게 금보다 더 비쌌다는 거야. 그 옛날에 지금이야 흔해 빠진 향신료인데 그 당시는 금하고 맞먹는 그런 고가의 향신료였답니다. 비쌌지. 네. 그건 아주 부자들만 조금 그 후춧가루 넣듯이 조금 넣어서 후추가 그런 거죠. 예. 뭐 정향이나 후추라든가 그 육두고라 그런데 아주 옛날에 귀한 그 향신료인데 그것을 재배해서 돈을 벌라고 네덜란드인이 그 처음에 들어와서 군대를 위해서 그 원주민들을 완전히 다 죽여버리는 그리고 거기다 그 육두고 농장을 만드는 그런 과정 그러면서 기후가 변하고 하는 그런 내용의 책을 썼는데 그 책하고 그러면서 그 원주민들의 문화와 모든 인종 말살까지 다 시켜버립니다. 그런 거죠. 예. 씨를 말린 거죠. 씨를 말린 네. 거기 완전 씨를 말리는데 씨를 말린 거. 우리는 그렇게 일본 애들이 씨까지는 안 말렸지만 아니 씨를 말리고 싶었는데 쫓겨갔지. 엄청 많아요. 완전히 여기 바꿔버리려고 그래서. 워낙 많아. 얘기가 못했고 완전히 씨를 말리더라고. 그래서 섬에는 네. 섬에는 완전 씨를 말려서 네. 대신에 다른 아프리카 노예들 데리고 와서 그 농사를 지으려는 그런 계획을 해서 이게 하는 건데 선뜻 읽으면서 야 뭐 이런 이 자식들이 겉으로는 뭐 나비 넥타이 끼고 뭐 선진국이니 거짓말이에요. 그 다음에 영국 신사니 네, 다 이따구 짓거리 하는 애들이 진짜 추악한 짓거리를 다 네, 했구나. 그럼 네? 너무 많이 했어요. 그 다음에 그 미국 애들도 아, 이게 목사. 그 프론티어라고 해서 인디언들. 개척하면서 했던 얘기가 같이 오버랩돼서 같이 나온 거예요. 맞아요. 걔들은 개척이지만은 그 살고 있는 진짜 아메리카 인디언들은 그럼요. 완전 인종 말살된 아, 거야. 그럼요. 걔들이 살고 있던 그 들소들이 뛰놀고 사냥해서 먹고 살았는데 완전히 다 죽이고 소와 양을 풀어서 걔들의 생존을 다 위협해버리고 다 쫓아내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한 걸 했는데 걔들은 그것을 또 프론티아 정신이라고 해서 그 서구 영화에 아주 멋지게 총 탁 쏘면서 인디언도 죽이고 하는 것이 아주 멋지게 걔들이 홍보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입장을 바꿔놓고 나면 그 민족 입장에서는 진짜 자기가 평화롭게 살고 있던 지역을 지들 다 뺏어가지고 그럼요. 응? 그러니까 미국은 절대 인권을 말할 수 없는 나라야. 어디다 대고 미국이 인권을 말해? 지들이 인권을 말할 수 있어? 그다음에 얼마나 많이 죽였는데? 그다음 노예들 다 데려와서 그냥 노예를 침착처럼 사기 침착처럼 실어서 그러니까 그랬던 나라들이더라고 다. 맞아요. 인류 역사는 죄악의 역사예요. 죄악의 역사요. 그래서 하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것은 결국은 일본이 어떻게 해서 우리 역사를 바꿨는가 그것이고 그 원인이 우리 고대사를 없애려고 하는 것은 일본 역사가 고대가 없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이것을 향해다 알 수가 있고 네, 네. 또 하나 저들이 우리나라 역사를 왜곡시킨 이유를 보면 마지막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일본의 마지막 총독이 8번 총독이 아베 가비육 네. 그 사람이 노블. 우리나라를 경고하는 것이 있어요. 그 사람이 물러나면서 경고하시는데 그걸 보면은 맞아요. 그 어떻게 우리나라를 그 역사를 왜곡하고 전명했는가가 나와 있어요. 왜냐면 진짜 정말 우리를 다 바꾸려고 했던 거야. 여기를. 여기 보면은 일제 마지막 조선 총독 무서운 경고 아베 노부유키 그러나 한 말이 보면 하나 우리는 패했지만 조선은 승리한 것이 아니다. 하나 중요한 말이야. 장담하건대 조선인들이 제 정신을 차리고 찬란하고 위대한
조선의 영광을 되찾으려면 100년이라는 세월이 훨씬 더 걸릴 것이다. 지금이지. 우리 인류는 조선인에게 총과 대포보다 더 무서운 식민교육을 심어놓았다. 결국 서로 이간질하며 노예적 삶을 살 것이다. 또 하나, 보라, 실로 조선은 위대했고 찬란했다. 하나, 현재 조선은 결국 식민교육의 노예로 전락할 것이다. 하나, 그리고 나 아베 노부유키는 다시 돌아온다. 얼마나 무서운 일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만 하더라도 창씨 개명을 해서 일본말을 썼고 일본 교육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본을 때 상당히 동경을 하고 추종을 하는 세력 중에 한 사람이에요. 왜? 일제시대 때 학교를 다녔고 창씨 개명을 해서 일본말을 배웠고 했으니까. 일본말을 했을 때 네. 이해가 하고 일본.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는 우리가 지금 해온 것이 주로 뭐냐면 일본이 우리나라 역사를 왜곡시키는 그 과정을 배웠고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여기서부터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이제 하는데 결국 그러니까 이 중국이나 일본이 자기 역사들을 아름답게 꾸미려고 하는 것이 우리 교훈이고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고 또 이런 것들이 왜 우리가 우리 역사를 살아야 되느냐. 지금 이 노부유키 한 것처럼 우리나라의 역사는 위대했고 찬란했다고 그러죠. 실제로 고대 조선 보면은 이 단군 조선 때 보면은 문화가 어마어마해요. 맞아요. 세계가 다 우리나라 일가지. 한 집이었다고요. 그렇게 해서 그 홍익인간 이화세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온 세계를 한 나라의 세계를 다 이롭게 하고 그 정치 이념으로 세계를 다스린다. 이화세계가 그런 말로 나는 해석을 하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만큼 상상할 만큼 위대한 게 있는데 이 노부유키는 그걸 알았단 말이에요. 맞아요. 예. 우리만 몰라. 지도층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역사를 없는 민족이 어찌 되느냐. 결국 여기서 있잖아요. 저희끼리 이간질하고 노예사는 내가 통감한 것이 이것이. 그래서 역사 찾기를 해야 된다 한 것이니까 이제 우리가 그걸 긍지를 가지고 그걸 읽어보시면 긍지가 느껴져요. 역사에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역사 찾기를 정말 꼭 해야 할 일이니까 우리가 좀 서툴고 좀 그렇지만은 차차차 배워가고 그래서 또 뭔가 하면 또 새로운 사람 나올 것이고 그렇게 해서 할 테니까 우리 좀 더 우리 역사 찾기에 사명감을 가지고 뜻을 알고 힘을 기울입시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씨를 뿌리면 언젠가는 난다고요. 그리고 또 어쨌든 간에 우리는 하루하루 꼭 해야 그 씨를 뿌리는 것이 뜻있는 삶이에요. 그렇게 하시고 역사 공부 좀 하시고 제가 하나 제안. 우리가 지금 원래 우리나라 말에는 장음이 있어요. 장음. 눈에 눈이 들어간다. 그러면은 앞에 눈은 그 눈이고 뒤에 눈은 눈이고 이런 게 있는데, 그러니까 고조선이라는 나라는 없거든요. 고조선이 있는 거죠. 장음으로 해야 돼. 고조선, 옛날 조선 그런 뜻이지. 고조선이 그러니까 이성계에 조선이 있었기 때문에 동일한 이름이 있어서 고조선, 옛날 조선 이런 뜻이지. 고조선이란 나라가 없어. 그런 나라가 없어. 옛날에 고조선 이렇게 출신이라는 자음으로 해줘야 돼. 출신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사람 다 알아들어요. 고조선, 옛날 조선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장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고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고조선. 우린 조선에 안 살아서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출신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이 조선을 말. 그 출신. 말이 그냥 옛날에도 조선이었는데 조선이야. 희조 조선, 이조 조선이 있으니까 이제 그래서 고조선이라고 나왔죠. 그렇죠. 고조선이라고 원래 한 거지. 고조선이 고조선이라고 하진 않고 옛 조선인데 고조선이라고 해야 된다니까. 네. 아니면 옛조선이라고 하든가. 옛조선이 옛조선이 맞네. 옛 조선이 해야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예. 지금의 조선은 후조선이라고 해야 돼. 네. 후백제 그렇게 하듯이. 옛날 조선은 네. 조선이고 지금은 조선은 후조선이라고 해야 돼. 우리 그래서 이제 그 고대하던 이제 그
해방이 돼요. 네. 근데 해방이 됐는데 우리는 이제 우리 국민들은 너무 들떴고 기뻤고 이제는 정말